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. 야!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. 장관이 지명이 안 됐다라면은 계속 가만히 있었을까?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. 어땠을 것 같아? 장관 지명이 안 됐다면 아마 이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. 오직 폭로만 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폭로를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에 비해서 이해운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훨씬 더 파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쉽게 용기 내기는 어려운데 상황 자체가 이해운 후보자, 장관 후보자가 됨으로써 그 사람의 그 장관 적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였잖아요. 이 시기에 이전에 있었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면 공익성이 있죠. 네, 이 정도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은 이걸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많을 것 같고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죠.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문제 삼기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면서 지금은 그 목소리를 냈을 때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뭐 정치적인 계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,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로서의 현실적인 한계에 있다가 약간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잃을 게 많은 순간에 결정적인 이런 증거를 터뜨렸다는 그 인내심에 대해서는 되게 경외심을 표하고 싶고 농담 삼아 맨날 얘기하거든. 내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애를 꼭 난 장관시킬 거야. 검증하게요? 네. 한번 좀 몇몇 애들 기다려봐.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? 이게 직장 갑질이라고 또 흉볼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공직자는 24시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. 공무원은 열심히 해야지.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데. 아 그런 거예요? 당연하지. 아니, 공무원도 그 근로시간 준수해야죠. 네. 아이, 근로시간 준수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또 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겠지. 네. 근무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뜻으로 좀 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아 그래도 근무 시간은 준수하도록 실제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이 문제된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적격성은 있는 걸까요? 장관으로서 네. 그거에 대한 난 진지한 사과 반성과 재발 방지책이 있다면은 좀 고려해 볼 만한데 단 한순간에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뭐 일시적인 사과에 불과하다면은 좀 장관으로서 적격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너무 보수적인가? 아니요.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를 지금 다들 걱정을 하는 분위기여서 청문회는 네. 100% 갑니다. 아 청문회까지는 가나요? 그럼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면 난 통과된다고 봅니다. 내 사견은 그렇습니다. 어디까지나 주관적 견해입니다. 배 변호사는 어떨 것 같은데? 낙마할 것 같아? 저라면은 제가 일단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갑질을 하지도 않았지만 저라면 일단은 제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. 아 이거를 왜 계속 그렇게 좋은가요, 장관이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불과 몇 달 전에 뭐 탄핵 뭐 반대 집회에도 나가셨다가 또 이렇게 성폭행범에게도 연쇄 살인범에게도 보장이 되는 수사 이권이 우리 대통령에게만 왜 적용되지 않습니까? 또 이쪽으로 오시는 걸 봐서는 좀 특히 장관이라는 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모든 뭐 고관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러지 않을까. 과연 뭐 배 변호사 말대로 낙마를 할지 내 말대로 뭐 임명이 될지 뭐 다음 보면 결론이 나오겠네.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.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아니 어디까지나 저희는 정치적인 견해가 없습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장경태 의원 같은 사례에서는 그 사례를 보면은 일단 애초에 뭐 TV조선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뭐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하지만 아직 뭐 경찰 수사 결과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고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
그게 또 신기한 건 또 1년 전 일인데 왜 또 지금에서 오픈되었는지 전 되게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게 그게 민주당 보좌관 모임도 아니고 좀 국민의힘 쪽 보좌관 모임인 걸로 아는데 거기 왜 가셨을까? 그게 약간 좀 의아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은 지금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한번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술 취했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준강제추행을 문제 삼고 있는데 준강제추행이라는 게 약간 좀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심신미약이라던가 뭐 거의 몸을 못 가눌 정도의 상황을 말하는 건데 또 거기 보면은 또 이렇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좀 꼿꼿이 앉아 있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좀 뭐 그 정도의 명정 상태였던 건지 그건 좀 한번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사실관계 이제 확인 여부는 이제 뭐 좀 놔둔다고 하더라도 가정, if 만약에 이제 그 상황에 성희롱이 만약에 정말로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. 일단 내 직장 상사는 아니죠. 예, 옆방의 뭐 상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직장 상사가 아니라서 성희롱을 그 성추행을 한 거는 일단 형사적으로 만약에 성추행이 있다면 형사적으로는 이제 성추행에 해당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직장 내 성희롱, 직장 내 뭐 괴롭힘이냐에 대해서는 내 직접 상사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안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애초에 만졌으면 성추행이 되는 거고 술에 취해서 거의 의식이 없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야 준 강제추행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정도로 의식이 없었냐 그리고 실제로 만지는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영상도 보면 그 남자친구가 찍고 있었다라고 저는 일단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. 우리가 정말로 우연히 발생한 그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를 뒤에서 누가 대기했다가 찍고 있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관계는 저도 잘 모르니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박나래 씨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운전 중에 뒷좌석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것 같다 이런 지금 제보가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상 상하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의 질을 저하시켰죠.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싶겠어요. 근로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그 박나래 씨 사건 관련해서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폭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로 그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그게 맞다면 그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합니다.